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고 계실 겁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정호 씨는 평생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종합 검진을 꼬박꼬박 받았어요.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 수치가 약간 기준치를 벗어났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불안한 마음에 김 씨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필요했던 조직 검사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김 씨는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검사들이 정말 필요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검사도 약도 다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무려 68%가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에게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는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건강검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노년기 건강검진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 진정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위한 이야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자신 상황이나 자신만의 팁을 공유해 보세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매년 혹은 2년마다 받고 계신 건강검진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노년기에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68%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40년 근무하다 은퇴한 78세 김정호 씨의 경험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김 씨는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지난해 혈액검사에서 경미한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검사를 권유받아 여러 병원을 오가며 정밀검사를 받았고 결국 불필요한 시술로 인해 3개월간 합병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었습니다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모든 연령층을 하나의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40대의 생리적 기준과 80대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검사가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간호사로 30년간 일한 후 은퇴한 75세 박미영 씨는 의료계에 종사하면서도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야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이제 자신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만 선별적으로 받고 있으며 오히려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적인 검사가 아닌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검진이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검사는 오히려 새로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검사가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71세 최영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노년층이 겪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최 씨는 평소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편이었고 정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왔습니다. 작년 혈액 검사에서 아주 미세한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여러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그중 불필요했던 조직 검사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감염 치료를 위해 강한 항생제를 복용했더니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7개월 동안 심한 소화 장애로 고생했습니다. 결국 큰 문제는 없었는데 검사 때문에 오히려 아프게 되었습니다. 라고 최 씨는 말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과잉 진단, 과잉 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런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연령에 따라 신체의 정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특정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다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은 성인 기준으로 노인들을 평가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불필요하게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을 때는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가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며 때로는 불필요한 검사가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불필요한 검사의 위험성에 이어 이번에는 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이라 하면 몸의 이상을 발견하는 안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검사 자체에도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과 같은 침습적 검사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80대 고령자는 40대보다 장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한 검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노년의 몸에는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행정직에서 은퇴한 82세 이상준 씨는 지난해 받은 대장 내시경 검사 후 경미한 출혈로 3일간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검사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도 제 나이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씨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약물 치료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처방받는 스타틴 같은 약물은 노년층에게 심각한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76세 황미경 씨는 스타틴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심한 근육통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나이에는 그 정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약을 끊고 나서야 몸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와 정밀 진단, 약물 치료, 잦은 병원 방문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이러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계획했던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쓸 자금을 모두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소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검사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감, 조금이라도 수치가 벗어나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병이 있을까 걱정하는 긴장감.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실제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검사의 위험성과 검사 자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정말로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모든 검사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검사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7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핵심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종종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압의 변동이 더 커질 수 있어 정기적인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혈압계를 활용하여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병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골다공증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침상 생활이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골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기관이 점차 쇠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력이나 시력의 변화가 생기면 적절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변화로 여겨져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다른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노년기 정신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앞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5가지 검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획일화된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개인의 몸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개인별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개인화된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력은 건강검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족 중에 특정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면 그 질환에 대한 검사는 단순한 정기검진 차원이 아닌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중 대장암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가족력이 없는 다른 종류의 암 검진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춤형 건강검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위험 대비 이득의 균형입니다. 모든 검사는 잠재적 이득과 함께 위험도 동반합니다. 특정 검사가 주는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에만 해당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의 건강 상태, 연령, 기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빈도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더 자주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 주기를 늘려 불필요한 검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의사와의 열린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 걱정되는 증상 등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검사가 내게 꼭 필요한가요? 이 검사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이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등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은 많을수록 좋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검사에 집중함으로써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습관과 건강검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은 질병 발생 위험과 직결되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검진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과거와 현재 생활 습관은 건강검진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흡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 관련 검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저설량 CT 검사와 같은 폐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찬가지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며 햇빛에 자주 노출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피부암 검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외선 노출은 피부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므로 피부과 전문의를 통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직업 환경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먼지, 화학물질, 방사선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했다면 관련 질환에 대한 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이나 광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폐 기능 검사와 호흡기 관련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도 건강검진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약물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장기간 복용 시 관련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절염 치료제나 고혈압 약물, 고지혈증 치료제 등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나 신장 기능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검사 결과와 복용 중인 약물, 발생한 증상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면 의사와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수첩이나 디지털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신뢰 있는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생활 습관, 가족력, 걱정되는 증상 등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최적의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검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속 건강습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의 건강습관이 삶의 질과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상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노년기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94세 고령자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바퀴씩 걷는 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더 좋은 약이다라는 말처럼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놀랍습니다. 물론 모든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운동할 수는 없습니다. 무릎이나 관절 문제가 있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와 같이 충격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중반에 관절염 진단을 받았지만 매일 수영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두려워 움직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고 적절한 활동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요.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신체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정기적인 운동 외에도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양질의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교류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복잡한 의료 시스템이나 고가의 검진보다 때로는 더 강력한 건강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5분 걷기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늘려가거나 하루 한 번 과일을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앞서 살펴본 일상생활 속 운동의 중요성에 이어 이번에는 노년기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과 수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수분 관리는 노년기 건강의 기본이 되며 이는 어떤 고가의 약이나 치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나타납니다.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은 젊은 성인보다 25-50%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아 약화로 인해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기 어렵고 소화 기능도 저하되어 있어 단백질 섭취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부, 계란, 생선, 그리고 요구르트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 등 부드럽고 소화가 용이한 단백질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노년층 식단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단백질 파우더나 영양 보충 음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분 섭취는 체온 조절, 관절 윤활,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신체의 다양한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가능하다면 물병을 항상 가까이에 두어 자주 소량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도 수분 보충에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에는 비타민 D와 B12, 칼슘,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도 특별히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뼈 건강, 신경 기능, 면역력 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노년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수면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한 후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양과 수분 관리의 중요성에 이어 이번에는 노년기 건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사회적 연결과 정신 건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노년기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격적이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과 맞먹을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이동성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고립의 위험이 더 큽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면역 기능 약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술 활동, 독서 모임,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합창단, 뜨개질 모임, 정원 가꾸기 클럽 등에 참여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고 같이 웃고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즐거움이 큽니다라는 합창단원의 말처럼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관리도 노년기 웰빙의 핵심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명상, 요가, 호흡 운동 등의 마음 챙김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에 명상을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도 노년기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낙상은 노인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 또한 노년기 전반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 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 부족, 사회적 고립,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적절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건강을 위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의 허와 실부터 신체 활동, 영양 관리, 사회적 연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데 이곳 노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이키가이라 불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키가이는 단순히 취미나 관심사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 일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75세의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한 분들이 말합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작은 일에서도 큰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87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도 힘든 수술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며 남은 시간을 가족과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정한 분의 선택이 그 예입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긴 회복 기간을 감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른 깊은 성찰의 결과입니다. 그는 이후 2년 동안 병세를 잘 관리하며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평생 꿈꿔왔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채워나간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 삶의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의미가 아닐까요? 내게 건강이란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쁨이며 오랜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삶을 향한 애정과 건강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